모델도 딱 세 가지입니다. 톡톡 튀는 매일 정보 톡튜브. 톡톡 튀는 매일 정보 톡튜브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살펴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변천사와 인기 차종 평가에 이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KGM의 전기차 변천사와 전기차에 대한 오너들의 평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KGM은 전기차 역사가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자동차와 비교하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KG 모빌리티, 즉 KGM은 우리에게 익숙한 쌍용 자동차의 현재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쌍용 자동차에는 무쏘, 체어맨, 티볼리 등 나름 괜찮았던 차들이 많았었습니다. 쌍용 자동차는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고요. 2022년 8월에 KG그룹이 쌍용 자동차를 공식적으로 인수하면서 지금의, 즉 오늘날의 KGM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쌍용 자동차의 전신은 1960년대 자동차 재별로 유명했던 신진 자동차로 이 지프를 생산하는 거와라는 계열사를 만든 것이 쌍용 자동차의 전신이라고 합니다. 거와 코란도는 지금 봐도 멋지지 않습니까? KGM 전기차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기술연구소에서 연구 및 개발 그리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KGM 기술연구소는 KGM 자동차 관련 모든 연구를 맡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KGM 기술연구소는 최근 어떤 연구를 하고 있나요? KGM 기술연구소는 최근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다양한 친환경 차량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플랫폼 연구 및 개발, KGM의 전기차 모델인 코란도 EV, 토레스 EVX, 그리고 최근에는 무쏘 EV 개발을 통해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자율주행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 기술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소 엔진 개발, 글로벌 기업 피니아와 협업하여 디젤 기반의 수소 엔진을 개발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책과제인 CO2 제로 저비용 소형 상용 수소 엔진 차량 개발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행거리가 무려 500km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볼까요? KGM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에디슨 모터스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즉,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시일과 순서를 기반으로 그리고 사용자 평가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GM 전기차는 심플합니다. 짜잔, 제 손가락이 보이시죠? 모델도 딱 세 가지입니다. 코란도 EV, 토레스 EVX, 그리고 무쏘 EV입니다. 우선 코란도 EV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란도 EV는 현재 이름이고요. 2022년 2월 출시 당시 이름은 코란도 이모션이었으며 쌍용 자동차로 출시를 했었습니다. 코란도 이모션은 쌍용 자동차 최초의 양산형 전기차고요. 코란도 4세대인 뷰티풀 코란도를 기반으로 제작된 전기차입니다. 당시 반도체 수급난이 있어서 2021년 6월 14일부터 생산을 시작했으나 초도 물량은 유럽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61.5kWh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했고요. 주행 가능 거리는 306km를 인증받았습니다. 경쟁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코나 일렉트릭, 니로 EV, 소우 EV와 비교하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시 쌍용 자동차가 재정적인 어려움과 복잡함이 있던 시기였죠. 설상가상으로 업체들이 이거 혹시 돈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배터리 납품을 거부하면서 판매에도 실질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코란도 EV는 KGM이 기존 코란도 이모션의 상품성을 업그레이드하고 2년 만에 네이밍을 변경해 2024년에 출시한 전기차입니다. 코란도 EV는 기존 대비 모터 성능과 주행거리를 개선했으며 가성비를 앞세운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했었습니다. 73.4kWh 배터리를 장착했으며 주행 가능 거리는 401km입니다. 사용한 배터리는 중국 비아디의 리튬 인산철 LFP 블레이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전기차 부분에서 압도적인 판매량은 아니지만 코란도 EV는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성비 전기차로 통한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최소 2천만 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이사항으로는요, 이미 토레스 EVX 때도 이슈가 있었는데 배터리 보증은 업계 최고 수준인 10년에 100만 킬로미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와, 이 부분은 다른 제조사에서도 제발
따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코란도 EV 오너들이 평가한 장단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점, 합리적인 가격대로 가성비가 좋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경쾌한 주행이 가능하다. 다양한 첨단 안전 사양이 들어있다. 그러나 단점, 주행 가는 거리가 경쟁차들과 비교해 짧다. 마감, 특히 실내 소재가 저렴한 것 같다. 풍조름이 좀 있는 것 같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불편하다. 이런 소비자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KGM의 두 번째 전기차라 할 수 있는 토레스 EVX입니다. KGM의 전기차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 토레스 EVX는 2023년에 출시되었습니다. 토레스 EVX는요, 정말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KGM의 승부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보면 73.4kWh LFP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으며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433km입니다. 역시 배터리는 비아디 것을 사용했습니다. 토레스 EVX는 충전 속도가 가장 빠르거나 가장 효율적인 전기차는 아니지만 넓은 공간과 나름 긴 주행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공도에서 토레스 EV를 보시면 생각보다 차체가 크고 탄탄해 보입니다. 토레스 EVX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가격 메리트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내외 V2L 기능이 있고요. 역시 배터리 보증은 10년에 100만 킬로미터입니다. 토레스 EVX는요, 파생 모델로 토레스 EVX 밴이 있습니다. 토레스 EVX가 일반 승용 SUV로 설계된 가정용 차량이라면 토레스 EVX 밴은요, 이 화물 운송 목적으로 넓은 적재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관은 두 모델이 유사하지만 토레스 EVX 밴의 적재 용량은 1462리터로 큰 편입니다. 특히 토레스 EVX 밴은요, 화물차로 분류되어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KGM은 쌍용 자동차 시절부터 화물차와 관련된 혜택과 그 틈새는 잘 공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레스 EVX 오너들이 마이카에 등록한 본인 차의 항목별 평가를 살펴보면 주행 9.5점, 가격 9.5점, 거주성 9.5점, 품질 8.7점, 디자인 9.7점, 주행거리 9.1점으로 평균 9.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항목은 짜잔 10점 만점입니다. 최고점은 디자인으로 9.7점이 나왔고요. 주행, 가격, 그리고 거주성이 모두 9.5점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최저점은 아쉽게도 품질로 8.7점이 나왔습니다. 평균 9.3점인 점수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가 9.4점이 나왔으니까요. 나름 비슷한 점수대인 것 같습니다.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평가는 가격 부분이 늘 낮게 나왔었는데 KGM의 경우 늘 가격 즉 가성비가 좋은 편이라고 나오네요.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KGM의 세 번째 전기차인 무쏘 EV입니다. 무쏘 EV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9보다도 더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2025년 3월 5일에 출시한 무쏘 EV는 KGM에서 선보인 국내 최초의 전기 픽업이고요. 강력한 실용성과 그 성능이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쏘 EV는 기존 쌍용 자동차의 명차 중 하나인 무쏘의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참고로 무쏘 브랜드는 앞으로의 모든 픽업 모델을 통합하는 이름이 된다고 합니다. 80.6kWh 리튬 인산철 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했고요. 주행 가능 거리는 딱 4달러, 아니 400km입니다. 이번에도 배터리는 비아디 것을 사용합니다. 이제는 공식처럼 된 것 같은데요. 배터리 보증은 몇 년에 몇만 킬로? 맞습니다. 10년에 10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난해 내수 시장에서 부진한 실적을 거둔 KGM이 절치부심을 하고 내놓은 올해 첫 차종이 무쏘 EV라서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쏘 EV에 대해서는 디자인 관련 아쉬움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라면 좀 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디자인이 기존 내연기관 모델과 너무 비슷해 보인다는 이런 평가도 받기도 했습니다. 무쏘 EV는 토레스 EVX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지만 전기 픽업 트럭답게 데크는 최대 500kg까지 적재가 가능하고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제공합니다. 최근 KGM에서 나오는 차를 보면 2, 3년 전과 비교하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각종 안전 그리고 편의사양 등이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쏘 EV에 대한 이런 기사도 있더군요. 안 살 이유가 없어 라고요.
과거와는 달리 이제 무쏘 EV는 얼마 전 출시한 기아의 타스만과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브랜드 그리고 전기차와 내연차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구매 가격대가 일부 겹치는 부분과 경쟁 카테고리가 같은 군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이 두 차의 경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KGM은 무쏘 EV를 시작으로 하이브리드 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라인업을 확장해 반전을 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쏘 EV의 강력한 디자인에 대한 일부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래도 픽업 트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강인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쏘 EV는 아직 판매 초기이고 마이카에 등록된 오너 평가가 촬영일 현재를 기준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런 결과가 나오면 다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KGM은 오늘 소개해드린 전기차들로 시장에서의 반전을 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KGM의 전기차에 대한 평가와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톡톡 튀는 매일 정보 톡튜브. 톡튜브는 매일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또 톡튜브 하세요.